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바로 어제 이제 비록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 이제 개장을 하자마자 무려 이제 15%나 급반등이 나와 주기는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술적 반등만 딱 한 차례 보여주고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 수직 낙하를 하면서 저점을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중 때문에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최악의 경우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가 강력한 좀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저항에 대한 다시 한번 저항이니까. 오히려 이 상한가가 지금 트랩이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자, 게다가 정말 좀 기가 막힌 거는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자, 외인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매집을 해왔던 이 에코프로를 이틀 동안에 전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물량을 또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네, 결정적으로 이 개인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마음이 정말 심란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오전 반등 뒤에 갑작스럽게 지금 폭락이 나오고 상실감과 배심감까지 더해져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텐데, 이제 수급까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를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급 보여드렸죠.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일 건데, 이 수급에 가려진 이 이면과 지금 이 주포들이 어떤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이 대응 전략까지 오늘 아주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어서, 자, 일단 오늘 이 외인들의 대량 매도 당연히 상당히 안 좋은 상황 맞습니다. 한순간에 이 악재로 인해서 지금 이 주포들마저도 모두 이제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주가가 당분간 아주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껍데기, 이 수급만 보고 지금 외인들이 이제 다 던졌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 좋아요. 주주 가치가 이제 10% 이상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가 단순한 패닉셀은 아니라는 거죠. 주포들은 지금 이 매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바로 차익 거래를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차피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에 따라서 물량을 쥐고 있으면 본주보다 이제 20%나 싼 12만 1,000원에 주식을 새로 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건 에코프로 BM 이야기인데 어차피 에코프로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주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리스크를 안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싸게 좀 팔아치우고 나서 나중에 유중으로 나오는 그 신주를 싸게 받아가지고 채워 넣어버리면, 그 차익이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들한테는 무위험 수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를 단순히 최근에 매집했던 거를 전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포에 대한 이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이제 큰 판을 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이 된 이 바로 해지성 물량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돈의 흐름을 이제 주고 있는 주포들의 진짜 속셈도 딱 보입니다. 자, 기관과 세력들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발행가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 주가를 지금 아주 지저분하게 이제 BM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가보다 아예 밑으로 이제 깨버리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이제 계속 시장에 투매를 던집니다. 그죠? 자, 이 투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세력들은 그 물량을 이제 밑에서 편하게 받아먹고 우리 자신들의 이제 최종 진입 단가를 극도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중 때 유중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미 털기를 하면서 완벽한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BM은 오늘도 유중가를 지켰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물량을 사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등락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등락폭이 거의 2배 정도씩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반등 때도 똑같이 얘도 이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이 당장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제가 어제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듯이 이 유상증자를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채를 현재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26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는 그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7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주가가 뭐 9만 원이 이제 또 깨진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 본주가 밀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유증가가 같이 이제 떨어질 건데, 그죠? 근데 이 최종 가격 기준으로 20%의 안전마진 이 공간이 강제로 좀 생기게 돼요, 또. 그래서 유증가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가지고 바로 이 최종 확정이 되는 순간에 그 가격이 되면 이제 싸다라고 들어오는 쇼커버링과 저가 매수세가 다시 붙으면서 주가는 아주 강력한 하방 경직을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 완성된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포착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보면, 자, 제가 최근에 이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9만 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추세를 유지를 해주려면 주가가 밴드 위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형이 되면서 1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이 안 나고 이렇게 깨져버리면 뭐라고요? 이 앞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깨진 시점에서 다시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을 만들고 깨지고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 조정 지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정확히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저항을.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BM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도 압박에 대한 부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응점이잖아요. 대응점. 이 대응점을 자기 이 투자 성향에 맞게 명확하게 지금 노선을 정해야 되는 때인데, 먼저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이 최바닥에 대한 라인을 드렸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정리를 못 하신 분들도 관리가 되는 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쥐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증가가 최종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오늘 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구간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매를 맞으면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주가가 이제 어디서 멈추는지 다시 한번 이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바닥을 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털어냈던 현금을 진입하는 그 각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단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부터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에코프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끝까지 이제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파들이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전공법으로 가셔야 돼요. 전공법.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신주 인수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들어오는데 이걸 또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어요. 이걸 내다 팔아가지고 단기 손실을 이제 일부 보전을 좀 하시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이 최종 발행가가 발생이 되는 그 구간에서 극도로 좀 낮아졌을 때 그때 이제 청약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중을 낮춰야 돼요. 어차피 확정이 되고 또 20% 할인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청약은 무조건 받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 저 역시 이 에코프로 BM 지난 이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제 5천억 규모의 유증을 했었는데 뭐 2022년도 4월 달부터 그리고 7월 달까지 진행이 됐던 유증이에요. 그 뒤로도 이제 하락세가 나왔지만 그 뒤에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잖아요. 자, 뭐 공장 유치와 뭐 이런 것들에 다 성공을 하면서, 자, 유증 성공 뒤에 나왔던 이 강력한 이 상승 랠리를 제가 이제 온몸으로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에코프로 BM 유증 역시 저는 이제 참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선을 정했는데 도대체 뭐 여러분들이 신주 인수권은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건지, 그죠? 또 이제 유증 참여는 어느 타이밍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 유증 참여를 또 까딱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 권리가 전부 또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앉아서 이 손해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증권사에서 보내는 이 복잡한 안내 문자 기다리면서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딱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신주 인수권을 팔아서 현금을 좀 챙기든 아니면 최종 유증가로 청약을 받든 여러분들이 제가 헤매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 매매 가이드와 그리고 유증 청약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에코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 외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 영약한 그 계산법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판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이 계좌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실시간 전략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움직여서 이 아래 번호로 에코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